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격증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20대 30대들은 취업이 안 돼서 자격증을 도전하시고요. 40대부터 60대까지는 직장에서 퇴사하시거나 은퇴하신 후에 어떤 직업을 찾으시기 위해서 자격증을 도전하시는데요. 여러분 자격증 하나 따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죠? 보통 한 번만에 시험 쳐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이고요. 보통 두 번, 세 번, 네 번 치셔서 겨우 자격증 하나 따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도전하기도 겁나고요. 한 번 떨어지고 나면 재수하는 것도 또 무서워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이 힘들 줄 모르고 그냥 시작은 했는데 정말 모의고사 칠 때마다 좌절이에요. 정말 20점, 30점, 40점 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지금 시험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아직도 이해를 다 못했어요. 그런데 암기는 언제 해요? 지금 일상생활을 다 유지하면서 이 아이들도 키워가면서 그리고 알바도 하면서 다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시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죠? 나름 저도요 체력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랑 일상생활을 병행을 하다 보니 정말 몸이 안 좋아지고 병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제가 건강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 시작하면서 지인들에게 제가 공부를 이제 시작했다고 다 그냥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다 만천하에 알려져 있는데 정말 떨어지면 어떡하죠? 꼭 합격해야 될 텐데 진짜 자신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리고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정말 한 명도 안 만나는데 이 사람들 제가 과연 공부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시험에 자신이 없는데 진짜 자신이 없는데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자격시험에 3번, 4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시험을 제가 계속 붙잡고 있어도 될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지금 당장 때려치울까요? 시험 공부하면서 슬럼프가 너무너무 많이 와요. 이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면서 공부하죠? 책은 보고 있는데 정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될 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시험 공부하다가 산으로 바다로 막 놀러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즘 정말 독서실에 틀어박혀서 공부하고 있으면 정말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싶어요. 정말 놀러 가버릴까요? 여러분 막상 공부는 시작했는데 공부해야 될 양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이 많은 공부의 양을 어떻게 이 단기간 내에 해나갈지 정말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보면 문제의 포인트도 잘 못 잡겠고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그 필요한 공부량을 처음부터 파악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명도 없답니다. 그저 관심과 용기만으로 공부를 시작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의 학습에 대한 경험치나 능력치에 따라서 공부에 할애해야 할 시간적인 절대량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량이라는 것은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량을 설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조금 친숙한 과목은 공부량을 아주 적게 하시고요. 완전 새로운 과목 있잖아요. 본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과목은 공부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양을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면 마음이 너무 급해지셔서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면은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단기간에 너무 빨리 많은 것을 이해하거나 암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단기간이라도요, 마음이 급하면 결국은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이해를 못하고 놓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시간적으로 급하더라도요, 마음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하나씩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마지막까지 그 이해한 내용이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시간에 쫓겨서 빨리 이해하고 빨리 암기한 것들은요, 단시간에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시험 치는 날까지 쭉 암기한 내용,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는요,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시험 당일날까지 가지고 가셔서 그 내용들을 실수 없이 정답을 골라내신다면 무조건 합격하시게 됩니다. 특히 평균 점수가 정해져 있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모든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이 아주 어렵거나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보셨을 때 거의 나오지 않았던 지문들은 올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포함된 단원은 공부하실 때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격증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공부 양을요, 엄청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줄여서 꼭 합격하실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합격으로 가시는 지름길이에요. 처음부터 교재 보시거나 인강 들으실 때 그 양에 압도당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모든 내용을 단기간 내에 모두 이해하고 암기하고 시험 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불합격하게 됩니다. 양을 줄여서 그 내용만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암기하신다면 분명히 합격하시게 됩니다. 공부할 양을 줄이면요, 반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을 줄여서 많이 반복하는 게 시험 당일까지 그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양을 줄이면서 놓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역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다 보면요, 문제의 유형이나 키워드들을 빨리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노트를 하셔서요,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한번 교재에 찾아 들어가셔서 점검을 해보신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들을 캐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공부하시고 인강을 들으신 다음에 기출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도전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눈에 익어서 그 관련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 유형의 내용만 알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말고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시면 그 같은 내용에서도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공부하는 본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시는 중에 모의고사를 도전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치고 나서 점수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나와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시험 공부 시작하시고 초기에 치는 모의고사 점수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 준비하시고 초기에는 거의 공부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모의고사 성적은 얼마든지 나빠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합격하는 그날 모의고사 점수가 합격점 이상으로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모의고사 성적으로 막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모의고사 시험지를 막 찢어버리거나 좌절하시거나 실망하시면 손해입니다. 얼른 돌아서서 모의고사 오답 정리하시고요, 몰랐던 거 다시 학습하시고 그러는 편이 합격에 점점 더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일단 시작하면 정말 시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거 이외의 시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뺄 수가 없으니까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런 날들을 다 공부에 할애해서 쓰는 수밖에 없네요. 일단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짜투리 시간을 금쪽같이 쓰셔야 돼요. 따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짜투리 시간들이 황금과 같은 시간들이에요. 우선
출퇴근 시간,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은 버스를 이용하실 거고, 어떤 분은 걸어 다니시고, 어떤 분은 지하철도 타고 다니시고요. 어떤 분은 운전도 하시잖아요. 그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해요. 저는 3년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그때도요, 저는 운전해서 출퇴근을 했는데요. 운전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그날 들어야 할 인강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소화를 못할 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루에 들어야 할 인강을 무조건 다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요, 일주일치 들었던 그 인강들이나 교재 있잖아요. 그걸 모두 다 한꺼번에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저녁 식사하고 나서는 일주일치 복습한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도 풀고요.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찾아내는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많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소에 모임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모임을 줄이시면 되고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여행을 줄이시면 돼요. 저녁에 술 모임 많으신 분들은요, 그 모임을 조금씩 줄이셔서 황금 같은 시간을 확보하시면 각 과목마다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암기하시고 반복하셔서 옛날에 우리 영어 단어 외웠던 것처럼요,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 있거든요. 암기 사항을 언젠가 외우리라 해서 그 뒤로 연기해 두시면요, 결국 시험 치는 날까지도 못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얻은 짜투리 시간에 암기 사항을 꼭 반복해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체력. 어떤 분들은 공부하시는 내내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문제 푸는데 집중을 못 하셔서 결국은 불합격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름 건강하신 분들이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시고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시고 운동은 한 번도 안 하시고 운동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의자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적이 더 잘 나올까요? 과연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친 듯이 공부만 하신 분들이 오히려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잠을 자야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 머리에 콕콕콕 박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 우리 뇌, 브레인이 정말 많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생한 이 머리를, 이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시간이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시는 거는 정말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단백질, 특히 단백질은 우리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단백질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좋아하는 단백질은 꼭 섭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가 체질에 맞아서 소고기를 하루에 한 번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꼭 단백질 섭취를 했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단백질 섭취는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우리가 공부만 하기 때문에 계속 먹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점심 식사 후에 30분이나 1시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걷기만 해도 산책 1시간 시간을 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30분이라도 매일매일 걸으시면 몸 컨디션이 계속 좋은 상태로 시험 당일까지 계속 유지되실 거예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이 잡힌 식사, 특히 단백질 신경 쓰셔서 하셔야 시험 당일날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실 때 나는 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주변에 막 널리 다 소문을 내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말 불합격하면은 진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괜히 사람들한테 공부한다고 말한 것 같고 괜히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모의고사 쳐보니까 성적은 안 나오고 이 일을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제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자격증에 도전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떠세요? 자격증 공부해서 뭐 합격하면 좋겠네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합격하는 것이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사람들에게 공부한다고 소문은 다 나 있는데 불합격 될까봐 고민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이왕이면 무조건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스스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합격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행동 패턴을 명령을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합격할 수 없다고 말을 내뱉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요 그 말을 믿기 시작한대요. 나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 합격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설령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신이 없더라도요 말은 꼭 합격한다고 말씀하셔야 우리 뇌가 그대로 받아들인답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도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시선에는 정말 하나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묵묵히 차근차근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재미, 이런 것에 오히려 심취하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 거의 못 보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공부가 끝난 시점에 다시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들은요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친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굳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차단하고 그러시는 것보다 계속 관계를 유지하셔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거나 공부가 집중이 안 될 때 전화하셔가지고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 좋은 친구들은 무조건 응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공부하시는 동안에 아무도 안 만나고 인간관계를 차단하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힘들 때 한 번씩 연락하셔서 이 마음을 의지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공부하시는 기간에 친구를 잃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진짜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없다, 정말 공부를 해도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정말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런 생각이 들게요? 그건요 여러분, 자기 자신,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이유는 정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자신이 없고 불안하신 분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예 처음부터 교재를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생각 외로 내가 아는 부분이 많아요. 공부를 했긴 했거든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완벽하지 않은지 자기 눈으로 발견하는 순간 그 불안감은 점점 없어지게 되거든요. 진짜 자신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꼭 전체를 한번 복습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꾸 시험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또 좋은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문제 푸는 거, 새로운 문제에 자꾸 도전하고 하시다 보면요 정답률이 점점 올라가면 자신감 딱 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은 한 가지 자격증에 3번, 4번, 5번 계속 응시를 하시는데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고민이 또 떨어졌는데 내년에 또 해?
또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왜 자꾸 떨어지냐면요, 본인이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분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보시고 시험에 임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어떤 분은 문제만 계속 풀어보시고 시험에 응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인강만 열심히 듣다가 시험 치러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재수하실 때, 삼수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만약에 인강만 계속 듣고 시험을 보신 분은 그 다음 해 시험을 보실 때는 책을, 교재를 반드시 읽으시고 문제를 반드시 많이 풀어보셔야 해요. 만약에 교재만 읽으신 분은 꼭 인강을 한 번은 들으시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읽고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문제도 꼭 많이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문제만 푸신 분들은요, 정말 이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신 거거든요. 문제만 푸신 분들은 반드시 교재를 정독을 하셔서 그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다시 하셔야 돼요. 본인의 공부 방법이 정말 옳았던 방법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합격하신 분들이나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들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와요. 그럼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슬럼프가 왔다고 느끼실 때는요, 공부를 일단은 중지하시고 하루나 이틀이라도 바다로, 산으로 한번 뛰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대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조금 힐링하고 릴렉스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거든요. 다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럼프가 나에게 왔구나 하고 생각이 되실 때는요, 무조건 바다로 가셔서 바다에다가 그 슬럼프 다 내던져 버리고 오시면 정말 한결 마음이 편해져서 또 즐겁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집중이 안 되실 때 뭐 하세요? 여러분, 저는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막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거나 웃음이 나오는 그런 유튜브들 있잖아요. 재미있는 영상 보시고 나면요, 또 좀 기분 전환이 돼서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보시기 싫으시면 그때 잠시 눈을 붙이셔도 되고요. 바깥에 나가셔서 한 20-30분 걷고 들어오셔도 맑은 공기 마시고 하면 머리가 또 상쾌해지잖아요. 집중이 안 될 때는요, 과감하게 책을 덮고 10분이라도 좀 즐겁고 편안한 일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많이 고되고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정말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합격한다. 지금부터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합격한다 라고 외치세요.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